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시장이 별로죠? 네, 더럽습니다. 외국 놈들이 매도를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놈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럽습니다. 네, 더러운 시장.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알랄랄랄라. 네. 자, 아무튼, 네, 시장이 하락세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이라서 지금 2600이 장중에 또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해요. 네, 코스닥 시장은 지금 1.5%나 하락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시총 상위부터 중소형까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장에서는 또 중소형 종목군, 네, 오늘은 제약주들, 네, 중소형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또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얘네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공략 포인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동안 계속해서 차박혀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타겟팅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외국인 매도만 좀 진정이 된다면 네,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어제 내렸던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명맥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버틴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 계속 더 떨어지게 될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597포인트까지 지금 2600이 깨졌습니다. 자,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뭐 계속 형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 뭐 90 몇 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돌파를 목전에 두고 나서 다시 밀린다는 거죠. 돌파를 목전에서 밀리게 되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저점이 위쪽에서 형성돼서 뭐 일단은 하락 추세에 대한 포인트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저항대를 네,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눌려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떨어졌을 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불만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그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 아침에는 그래도 좀 떠서 시작했어요. 미국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훅 떨어지고요. 다시 아니야 반등할 거야 하다가 또 떨어지고요. 반등할 거야 또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반등 나오겠지만 또 떨어지게 되면 네, 추세가 이렇게 하향세로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라인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지선이 2600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600 올라와서 추세를 만들어 버리면 지지선 형성됐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또 밀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오늘은 주가 못 올라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지 않더라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네, 그냥 뭐 이건 반등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서 요거는 뭐 그냥 이쪽으로는 네,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포인트는 계좌 상황이 많이 좀 이탈하는 그 형태의 모습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저는 아침에는 수익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보합 수준, 네, 보합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아침엔 수익권이었는데 지금은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마이너스가 커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플러스 넘어갈 것인가 딱 그 위치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동에 한번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2600억이기 때문에 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놈들이 지금 28일째죠. 네, 최장기간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오늘은 하이닉스 매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아니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반도체에다만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때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반도체를 때리면 시장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식인 건데 지금 보면 개인들 콜 옵션이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걸 죽이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감당해야 될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손실이 너무 큰데 손절매도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 문제예요. 네, 지금 악재 요인들은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악재가 나와봤자 뭐가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네, 외국인들이 뭔가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자꾸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전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이제 아침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모습이긴 합니다. 플러스 기조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은행주 역시 마찬가지 네, 상승 포인트 있다가 좀 떨어지면서 보합 수준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밀렸고요.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하락 장악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날의 양봉을 그냥 깨부시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관계는 없어요. 18만원대 이상의 지지선만 나오면 되는 거고 20만원대 저항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네, 20만원대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19만 8,2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너무 이제 이쪽에 또 매도를 아니 하루 만에 팔아먹을 거면 어제 뭐 달라고 샀어? 단타 치려고 산 거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67 정도 그냥 이거는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더 밀릴만한 부분이 없죠. 63,000원 구간도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평평하게 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저점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올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네,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오늘 좋아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 뭐 등등해서 올라간 종목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애매하고요.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요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뚝 떨어진 모습인데 재밌는 거는 한전 KPS라든지 한국전력은 오늘 상승세 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한국 KPS는 나쁘지 않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네, 알테오젠 혼자 오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형주들이죠. 알테오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있었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HLB, 뭐 엔캠, 휴젤 뭐 전부 다 네, 리노공업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소부장 쪽도 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부장 쪽도 같이 내리고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전멸과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네, 올라간 게 별로 없고 이렇게 올라간 게 별로 없을 때는 뭐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일단 맞겠죠. 수급이 바뀌게 되면 조그만 종목들이야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루한 국면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에서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등락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278개 상승이 595개 하락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3개 종목 상승에 1258개. 코스닥이 낙폭이 엄청난데요. 1258개면은 일단은 네, 1800개 이상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YJ링크. 이건 신규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인스피언, 네, 요거는 매도 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요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어. 3만원짜리가 15,000원, 그다음에 2,500원까지 10분의 1로 아니죠, 67,000원부터 치면은 2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급등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시가총도 얼마 안 되고요.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상한가 나와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단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팜스빌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면 시청률 작거니와 계속해서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예스24에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빨리빨리 네, 물량 나올 때 팔아버려야 됩니다. 유투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뭐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 한국파마 뭐 이런 거. 랩지노믹스는 좀 괜찮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요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수젠텍, 뭐 우정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16개 종목이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 패턴이고요. 네, 조그만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약간의 변수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1.18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락은 영풍정밀, 네, 떨어질 거라 말씀드렸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대화제약, 이거 어제 올랐다가 오늘 물량
물량 나올 때 이럴 때 팔아먹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인바이츠, 뭐 노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거죠. 티웨이 홀딩스 마찬가지 하락하는 거 말씀드렸죠. 네.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올 때 그냥 바로바로 팔면 됩니다. 네. 그냥 뭐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파시면 돼요. 요즘에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9% 이상은 3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낙폭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요. 오늘 하락 포인트는 3%, 마이너스 2%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마이너스 2% 정도이긴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좌 상황은 지금 보합이에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간 네,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약한 마이너스 이 정도 아니면 보합입니다. 보합 그냥 뭐 내렸다 올랐다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도 보합이고요. 만약에 이제 오후에 조금 올려주면 저는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긴 한데 중소형주 쪽이 아닌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네,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중소형주 쪽에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수급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YJ링크 신규 종목이죠. 네, 신규 종목 매도가 있고요. 현대로템, 네,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계속 잘 가고 있네요. 펩트론도 이제 조금 조정 받을 때 됐나요? 네, 삼성전기, 리가캠 바이오, 네, 이런 쪽으로 하이브, 유한양행 이런 쪽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네, 이것도 근데 마이너스 바뀔 것 같은 느낌인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현대차 매수 있고요. 한미약품, SK텔레콤, KT 뭐 등등등 매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고 있고 삼성전자. 근데 얘네들 지금 보시면 물량이 둘이 합쳐갖고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매도는 줄었어. 매도는 줄었는데 이상하게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시장이 계속 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차, 기아차, 뭐 은행주 쪽도 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 쪽에 먼저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는 고려 아연, 그 다음에 카카오, KT, HLB 등등등으로 매수가 일단은 들어가 있고요. 원전이라든지 대한항공도 지금 계속 나쁘지 않죠. 23,000원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다 수익권 들어가셨겠네요. 네,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주말장답게 변동성을 아주 그냥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또 살짝 올라오면서 26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이 자리 지지선만 나오면은 오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후 늦지막히 주가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고 대응하자. 그게 맞는 전략일 것 같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네,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매수 같은 포인트들은 내가 오늘 포인트 좋아요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매수하셔도 되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매수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네, 14시 이후에 대응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 정도는 지나야지 수급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급 변화만 일어나게 되면 주식은 플러스로 반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지수 시장은 일단 2600을 사수해 줄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